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30살쯤이었을 겁니다. 결혼하면서 회사가 멀어져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며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시댁과는 같은 동네이긴 하나 왕래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어머님의 입원으로 인해 혼자 계신 아버님이 걱정되어 몇 번의 반찬을 해드렸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몰라서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밑반찬 등을 해드렸고 평소 요리 솜씨가 좋지 못해 블로그와 영상 등을 보며 열심히 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며느라 고맙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칭찬해 주셨고 칭찬을 들을 때마다 더 잘해드리고 싶어 시장에서 산 신선한 재료들로 더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님은 반찬 등에 대해 당연하게 요구하셨고 점점 정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골이 드시고 싶다고 이야기하시어 좋은 사골을 사서 몇 시간을 붓고 왔습니다. 사골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집에서 사골국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요. 요리의 초짜인 저는 엄마가 해주실 땐 쉽게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 엄마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든 사골국을 드리러 시댁에 방문했고 식사를 차린 후 드셔보세요 하니 아버님은 한술 뜨자마자 이거 한우 맞냐? 수입산이니 찡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최고 좋은 걸로 추천받아서 구매한 거예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 수입산인 것 같아서? 아니면 너가 직접 한 거 아니고 사왔니? 제가 장 봐서 핏물 빼고 다 했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 맛이 왜 이러냐? 못 먹겠다. 너네 다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입맛에 안 맞아도 그렇지. 매몰차게 이야기하시어 너무 속상했습니다. 열심히 만든 걸 버리고 오기도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져왔고 남편은 맛만 좋은데 왜 그러시냐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잔소리를 들으니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아버님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시어 요즘은 왜 이렇게 방문이 뜸하니? 그때 내가 한마디 했다고 너 설마 삐졌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바빠서요. 라고 대답하니 너가 바쁘긴 뭐가 바빠? 집에서 애만 보는 주제에 라고 말하시어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 애 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옛날 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라고 침착하게 물었고 아버님은 아니 요즘 날도 더워지고 해서 내가 입맛이 도통 없다. 새콤달콤한 양장피 같은 게 먹고 싶은데 너 할 줄 아니? 라며 물어보셨습니다. 양장피는 중국집에서도 팔잖아요. 넌 시아비가 먹고 싶다면 내 하고 만들어줘야지 뭐. 중국집에서 사 먹어요? 너네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 아버님, 제가 안 해드린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여쭤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저희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기분 나쁘네요. 억울해하며 물었습니다. 별게 다 기분 나쁘네. 그래서 해주겠다는 거야? 못하겠다는 거야? 라고 물으셨고 양장피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시간 뒤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혹시 아버지랑 통화했어? 물어보길래 응, 아까 왜? 아니, 방금 전에 울먹이시면서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 입맛은 없고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자기한테 전화했더니 자기가 그냥 돈 주고 사 먹으세요. 말한 뒤 전화 끊어버렸다고.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한 내용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 들통난 거짓말을 왜 하는가 싶었고 남편에게 여보 내가 아버님께 그렇게 할 사람이야 라고 물으니 아니니까 나도 이상했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드시고 싶은가 봐. 힘들겠지만 자기가 좀 만들어줘?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까지 전화하신 게 내신걸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장을 보았습니다. 재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해 시댁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만드는데 세워라 내워라니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잔소리하시며 저에게 인사는커녕 제가 들고 온 음식만 휙 하고 가져가셨습니다. 진짜 왜 저러시나 싶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바로 식탁에 앉아 고맙다는 말도 없이 열어서 드셨습니다. 음식을 드시자마자 아버님은
이게 뭔 맛이냐? 너 간은 뭐냐? 하면서 음식들 위에 퇴하고 뱉어버리셨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기껏 열심히 음식 해왔는데 아무리 입맛에 안 맞으셔도 그렇지 왜 뱉으세요?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너가 맛대가리 없이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지금 소리 지르냐 하며 음식을 바닥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아버님이 던지는 소리에 아이가 놀라 옆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달래고 이건 아니다 싶어. 아버님 저한테 다시는 음식 먹고 싶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한테도 정성스럽게 음식 한번 대접 못 해드렸어요. 근데 만든 사람 앞에서 이런 행동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진 안쓰럽고 남편 생각해서 챙겨드린 건데 이제 정말 요리해드릴 생각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야? 내 아들도 너가 시애비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게 대하는 거 아냐? 라고 물으셨고 예의 없이 행동하신 건 아버님이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가려고 나오니 너 지금 어디 가냐? 이건 치우고 가야지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던지신 걸 제가 왜 치워요? 아버님이 하신 거니까 아버님이 치우세요. 라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툴툴대며 치우실 생각하니 뭔가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갔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오후에 있던 일을 아버님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음식을 가져왔는데 간이 좀 약하다고 이야기하니 제가 아버님 앞에서 음식을 땅에 던졌고 치우지도 않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거짓말하는 아버님의 행동에 화가 났고 여보, 내가 아버님한테 그럴 사람이야. 당신은 왜 한쪽 말만 듣고 와서 이러는데? 나 진짜 서운해.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니 옆에 있던 아이도 맞아. 할부지 무서워서 울었어 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한테 무릎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는 그 집에 가서 빨래며 음식을 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건 남편은 아버지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호라비로 살 뻔했잖아요. 정신 차리실 때까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화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집안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분이고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걱정은 됐지만 이 모든 걸 당연시 여기고 시어머니의 고마움을 모르는 시아버지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전화도 안 오시고 해서 생각보다 잘 지내시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몇 주 뒤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남편과 퇴원 수속을 밟고 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우리는 코를 막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엔 컵라면, 용기와 일회용 용품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거실 여기저기엔 냄새나는 빨래들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며 꼬질꼬질한 옷을 입은 시아버지가 나왔고 저희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나이가 들더니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너네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제야 알게 됐단다. 그리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시아버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마주보며 처음엔 당황했지만 동시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짠돌이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쇼핑을 자주 가시며 선물을 많이 사주셨고 주말마다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밥솥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 사용법을 물어보며 메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했다 집으로 오면 아버님은 집안일을 모두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어서 처음으로 이런 행복을 느낀다며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아버지는 너무 젠틀하신 분이고 오히려 남편한테 자기의 반만이라도 닮으라며 꾸짖으며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